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도 오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 어떠신가요?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과 같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풀리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찾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오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이 되어서 앞으로 그 북미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꼭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한테 참 놀라웠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평창 네, 올림픽에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왔을 때 저희가 네, 인터뷰를 교수님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교수님께서 분위기 보니까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으로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하셨었거든요.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으로 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네. 물론 판문점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다는 것은 음. 북한의 백두혈통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판문점까지 왔다는 건 앞으로 서울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 부산이든 음. 제주도든 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뭐 주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앞으로 두 차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방문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음.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화선도 마련이 됐으니까요. 네. 평화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나 뭐 화법, 협상 스타일 상당히 대비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까?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문 대통령은 매우 원칙주의자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평화라든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상대로 하여금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작년 7월 6일 그 독일 케르버 재단 초청으로 그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북한이 자꾸 그 도발을 하고 있었고 화성 14형을 쏘고 난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을 정확히 밝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 자본주의 경험이 길지 않습니까? 음. 그 스위스 유학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고용이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네.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그, 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범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지난번 그 우리 특사단이 3월 초에 그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짓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특사단들의 얘기를 전언을 통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밀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때도 그냥 바로바로 남측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이전에 다 꺼내놓고서는 다 수용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정상의 어떤 캐릭터가 케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밀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딜이라든가 음모라든가 이런 거와는 두 분 다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도 굉장히 시원스러운 만남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원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네요. 예측하신 네네. 것처럼. 자, 어쨌든 이번 만남의 주된 의제는 비핵화가 되겠죠. 뭐 어제 청와대 발표 보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 이걸 성공 조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핵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북한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특사단이 3월 초에 갔을 때, 그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네. 그리고 지난, 그 전원회의죠.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혀갔거든요. 네네. 이미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할 법한 것들을 이미 음. 밝혔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그 비핵화라는 건 핵시설도 있지만 핵물질과 핵무기에 대한 그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핵시설 폐기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핵물질이라든가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진전이긴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우리 기대 수치를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음.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끌어낼 것들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예. 지난 우리 그 특사단이 워싱턴 방문했을 때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하자라고 합의를 했을 것인가? 음.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을 받아들였을 것인가? 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트럼프 발언들을 보면은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축복받을 일이다. 음.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종전선언 논의는 블레싱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프랑스 마크로 대통령하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그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할 음. 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어너러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음. 근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의 핵심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속도 문제일 텐데요. 음. 과거처럼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처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는 북한이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협정 로드맵,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종전 선언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이끌어내고 뭐 남북 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네네. 방금 쭉 정리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건 사실은 우리 한반도 문제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남북한 대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못지않게 한반도를 어떻게 종전시키고 평화체제로 나가면서, 우리의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선언, 즉 53년 휴전체제, 정전체제를 빨리 불식시키고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체결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북미 간의 그 수교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북미 수교가 이어져야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세계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북한의 경제가 좀 더 투명성을 갖게 된다는 음. 얘기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의존성을 갖게 된다. 그 의존성이라는 건 결국 북한의 아주 특별한 어떤 도발 행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요건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북한이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음.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비핵화에 집중을 하면서 경협 뭐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핵화, 음. 다음에는 한반도 문제, 음. 그 군사 문제도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 이거 즉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음. 14합의를 계승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6.15와 14선언의 많은 합의 중에 하나가 경제 어, 관련된 경제 거니까. 문제, 예.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경제 이런 것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